안녕하세요. Self-supervised graph disentangled networks for review-based recommendation에 대해 발표할 안나겸입니다. 다음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입니다. Self-supervised graph disentangled networks는 SGDN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스파르시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Review Based Recommendation 시스템 내에서 제안된 모델입니다. 이거는 레이턴트 팩터를 추출한 다음에 각 레이턴트 팩터에 대해서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을 각각 따로 모델링 하는데요. 여기서 레이턴트 팩터란 프라이스, 퀄리티, 어피어런스처럼 사용자가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선택하지 않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 팩터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텍스처얼 리뷰와 유저 아이템 그래프 데이터 모두를 활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SGDN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SGDN이 동작을 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랙션의 디스트리뷰션을 레이턴트 팩터에 대해서 각각 만듭니다. 여기서 앞서 말했듯이 시멘틱 인포메이션과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을 모두 사용하는데 시멘틱은 리뷰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은 유저 아이템 그래프를 통해서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팩터 그래프이고 두 번째 단계인 메시지 패싱 메커니즘을 통해서 팩터 그래프가 학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는 인텐트를 고려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진행하는데 이 인텐트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성능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해석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리뷰 기반의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의 목적은 리뷰를 통해서 그 스파르시티 이슈를 해결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텐트를 하나의 팩터로만 고려를 해가지고 그 해석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또한 저조한 상태로 머물렀다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 SGDN이라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것은 Disentangled Graph Learning 모듈을 도입하여서 각각의 팩터에 대해서 인터랙션을 모델링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스파르시티 문제 또한 해결했습니다. 텍스트 메서드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딥러닝 테크닉을 활용해서 리뷰 데이터의 그 맥락을 추출해내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과 GNN을 활용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의 단점은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포지티브 샘플과 네게티브 샘플을 뽑을 때 인텐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SGDN은 인텐트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Disentangled Representation Learning을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에서도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리뷰 텍스트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뷰 텍스트를 활용하고 Disentangled Representation Learning을 또 도입한 것에 이 SGDN의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셋과 아이템셋이 있고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를 R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리뷰 텍스트를 고정된 길이의 텐서 2로 나타냅니다. 이 R과 1을 활용해서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인 입실론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와 아이템의 셋과 입실론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레이팅 매트릭스에 비어있는 레이팅을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제한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GL 모듈 파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Contrastive Learning 모듈 파트가 있는데, DGL 파트에서는 인풋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 인풋 그래프를 기반으로 레프리젠테이션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Intent Aware Contrastive Learning 모듈에서는 Contrastive Learning 태스크를 진행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sentangled Graph Learning 모듈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이거는 결국은 GNN 모델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GNN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인데, 각 GNN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는 그래프 인탱글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팩토라이즈 메시지 패싱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개의 GNN을 쌓아 올림으로써 정보들을 더 많이 겟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딕션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와 V는 각각 유저 아이디 임베딩과 아이템 아이디 임베딩 매트릭스를 의미하는데, 각 임베딩 매트릭스는 채널 수에 맞게 K개의 청크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리뷰 임베딩에 있어서는 버트 화이트닝이라는 게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베딩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인터랙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스코어를 매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고려한 스코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베딩한 이 벡터를 사용해서 이 시멘틱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멘틱 스코어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뷰가 그 인터랙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뷰가 만약에 굿이라는 리뷰가 나왔다면 도대체 유저가 어떤 생각으로 그 물건을 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인텐트를 정확히 뽑아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유저와 아이템의 스트럭처를 고려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고려할까요? 그것은 인터랙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어떤 팩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특정 팩터에 대해서 유저와 아이템의 그 유사도를 구함으로써 그 팩터가 유저와 아이템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추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레이턴트 팩터임을 추론할 수 있게 되죠. 다음의 식을 통해서 스트럭처럴 스코어를 구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사도를 구하고 특정 팩터에 대해서 유사도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앞에서 구한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통한 레이턴트 팩터를 추출한 것과 그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구한 레이턴트 팩터를 추출한 것을 이제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스코어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 식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이턴트 팩터를 다 구함으로써 레이턴트 팩터 그래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팩토라이즈드 메시지 패싱 부분을 볼 것인데요. 여기서는 앞서 완성된 팩터 그래프를 바탕으로 메시지 패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 팩터에 대한 정보들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유저 아이템 레프레젠테이션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메시지 패싱이 일어나는 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식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놓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수식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수식은 팩터 K에 대해서 메시지 패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팩터 K를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S 부분은 앞에서 저희가 시멘틱 인포메이션과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통해 구한 그 최종적인 스코어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랙션이 약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다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때문에 이걸 샀다, 프라이스 때문에 이거에 만족하지 못했다 라는 리뷰가 달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프라이스에 대해서 유저의 리뷰잉 비헤이비어를 캐릭터라이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V 부분은 가격으로 인한 유저의 그 아이템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 부분입니다. 이제 팩터 렐레번트 메시지를 다 종합해야 하는데요. 이 식을 통해서 유저의 피처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템에 대한 통합된 피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팩터에 대해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그 레이어들을 다 쌓아 올립니다. 그 쌓아 올리는 식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쌓아 올린 레이어들을 채널별로 다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식이고, 이 과정에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각 피처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피처에 대해서 또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식입니다. 이렇게 결국 융합된 레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융합된 레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레이팅을 예측하는데요. 이게 그 식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도학습을 이용을 하는데 그 지도학습의 시그널로 MSE라는 로스 펑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로스 펑션입니다. 다음으로는 Intent Aware Contrastive Learning 모듈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Contrastive Learning은 포지티브 샘플과 네게티브 샘플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는데요. 기존에는 같은 노드 또는 인터랙션에 대한 임베딩이다 하면 같은 포지티브 페어라고 정의를 내렸고, 다른 노드나 인터랙션에 대한 임베딩이다 하면 네게티브 페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한된 모델에서는 같은 점수이고 같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인텐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포지티브 페어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텐트를 포지티브와 네게티브 페어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건 포지티브 샘플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구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같은 레이팅 그리고 비슷한 인텐트이면 포지티브
포지티브 페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인터랙션들의 시뮬러리티를 구합니다. 그래서 시뮬러리티가 가장 높은 K개의 인터랙션을 포지티브 샘플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1부터 100까지가 있다고 하면 1에 대해서 2와 100 간의 시뮬러리티를 구하고, 만약에 그 레이팅이 같다면 2와 100 간의 시뮬러리티를 구하고, 여기서 나온 탑 K개를 그 1번 인터랙션과의 포지티브 페어로 짝지어주는 겁니다. 콘트래스티브 러닝에 있어서 비슷한 레이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네게티브 페어인 것들이 콘트래스티브 러닝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서서 MSE 로스를 통해서 지도 학습을 함으로써 비슷한 레이팅이면 비슷한 인터랙션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고, 같은 레이팅이면 비슷한 인터랙션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서 탑 K개인 그 포지티브 샘플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같은 레이팅에 대해서 비슷한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네게티브 샘플로 추출을 해버리면 콘트래스티브 러닝에서 추구하는 조건이 만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를 다 네게티브 샘플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G에서 각 엣지에 대해서 P의 확률로 그 엣지들을 랜덤하게 없애면서 G1과 G2라는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G1과 G2를 만든 이유는 여기서 그 info NC라는 로스를 구하기 위함인데요. 이 info NC는 결국에는 자기 지도 학습의 시그널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왜 자기 지도 학습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 포지티브 샘플과 네게티브 샘플을 나누는 과정이 동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인텐트가 개입된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추출한 라벨이 그 각 데이터에 매겨진 거기 때문에 자기 지도 학습이고, 이 로스를 다시 넘겨줌으로써 이게 지도라는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 과정을 통해서 점점 디스인탱글먼트가 더 강화되는데요. 왜냐하면 인텐트를 통해서 그 포지티브와 네게티브 샘플이 나눠졌고, 거기서 추출된 로스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디스인탱글먼트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MSE 로스를 구했잖아요. 그 구한 MSE 로스에다가 새롭게 구한 로스를 합쳐주는데, 이 과정에서 람다라는 가중치를 둬서 그 세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제 모델의 복잡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존에 있는 모델의 그 DGL 부분을 조금 변형시켰다고 해요. 기존의 모델이 아마 DGCF일 텐데, 여기서는 ID 임베딩을 K개의 청크로 나눔으로써 메모리 코스트를 낮췄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이 새롭게 제안된 모델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메모리 코스트를 낮추고 있고, DGCF랑 다른 점은 DGL 모델 그 부분인데, 여기서 추가로 사용된 파라미터로 인해서 DGL 모델은 다음과 같은 메모리 코스트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임 코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DGL 모듈은 다음과 같은 타임 코스트를 가지고 있고 CL 모듈은 다음과 같은 타임 코스트를 가진다고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포지티브랑 네게티브 샘플을 뽑는 그것이 배치 사이즈 안에서 진행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인 전체 시간 복잡도는 다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 부분입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아마존 리뷰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5개의 카테고리를 사용했습니다. 토이, 클로징, 오피스, 키친, 툴스라는 5가지 카테고리를 사용했고 각각의 데이터셋은 8대 1대 1의 비율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베이스라인을 사용했고 CNN, 어텐션, 디스인탱글먼트, 그래프 모두 다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세팅은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페이퍼 그대로 사용했고 다음처럼 그 메시지 패싱 레이어의 개수, 레이턴트 팩터의 개수, 드롭아웃 레시오, 그 다음에 템퍼레처 하이퍼 파라미터 인수를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로는 MSE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과 SGDN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GCL과 SGDN의 차이점은 SGDN은 디스인탱글링 그래프를 사용했다는 점과 그리고 SGDN은 인텐트 어웨어 CL 태스크를 사용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SGDN의 성능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CNN 베이스드와 어텐션 베이스드 베이스라인과 SGDN을 또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둘 간의 차이점은 디스인탱글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데 성능이 더 높게 나온 것을 보아서 디스인탱글링이 되게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GCF랑 SGDN을 비교를 했는데 DGCF랑 SGDN의 차이점은 DGCF에서 사용한 로스 펑션을 SGDN에서는 MSE 로스로 바꿨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프 인탱글링 메커니즘에 조금 변화를 주었는데 이거 외에도 DGCF는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SGDN은 리뷰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서 DGCF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SGDN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G랑 DGL을 비교할 건데 RG랑 DGL의 유일한 차이점은 디스인탱글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어요. RG는 RGCL에서 CL 부분만 뺀 건데 CL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이에요. 그 부분만 뺀 건데 RG는 지금 소타 그래프 러닝 모델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CL을 덧붙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요. DGL에다가 CL을 덧붙인 게 SGDN이고 RG에다가 CL을 덧붙인 게 RGCL인데 그 RGCL의 CL 부분보다 SGDN의 CL 부분이 조금 더 성능이 월등해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왜냐면 그 SGDN의 CL 부분은 인텐트를 고려해서 포지티브와 네게티브 샘플을 추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 모듈별로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GL과 DGL의 여러 가지 변이를 비교해 보았는데 먼저 베리언트 1은 여러 가지 레이턴트 팩터를 두고 각각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레이턴트 팩터만 있다고 두고 이것을 모델링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DGL보다 성능이 더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그 디스인탱글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각각 두 번째는 오로지 시멘틱 인포메이션만 사용해서 모델링을 한 거고 세 번째는
structural information만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 것인데 모두 DGL보다 성능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개를 결합해야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L 파트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ICL에서 MP 과정을 뺀 것과 SGDN을 비교할 건데 여기서 MP 과정이란 네게티브와 포지티브 샘플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능이 SGDN이 더 좋잖아요. 이걸 통해서 인텐트를 고려해서 네게티브와 포지티브 샘플을 추출하는 과정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레이턴트 팩터의 개수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의 경우에는 유저의 특징을 하나의 레이턴트 팩터로만 정의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능이 되게 안 좋죠. 그리고 4 이상으로 가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4보다 큰 값으로 가도. 그래서 4가 제일 적당한 값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샘플의 개수는 500개 이하이면 다 괜찮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50개 이하이면 다 괜찮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패싱 레이어의 개수로는 2가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CL 태스크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가 있었잖아요. 로스 펑션 두 가지 결과값을 합치는데 그 MSE 로스는 앞에 가중치가 없었고 그 CL 태스크에서 나온 로스는 앞에 람다라는 가중치가 있었는데 이 람다라는 가중치는 0.05에서 0.1 사이의 값이면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그 인텐트 팩터로 그 사용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검증해보는 실험을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서는 그 인터랙션이 높은 것에 속한 리뷰들을 확인해 볼 거예요. 각각 레이팅 1, 2, 3, 5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 다음 표를 보시면 인터랙션이 높은 것의 리뷰들을 쭉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각 팩터가 어떤 팩터로 추측이 된다면 그 팩터를 통해서 그 인터랙션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읽어봤을 때 첫 번째 K1의 경우에는 large office copier printer, smaller scale, don't think beneficial in my business, good for me 라는 것을 봐서 사용자의 만족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가 K1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K2에 대해서는 fell onto the kitchen countertop 그 다음에 quality라는 단어, solidity, stands up to regular use 이런 걸 봐서 퀄리티에 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K3와 K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텐트 팩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리뷰를 종합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이팅이 어떤 특정한 레이턴트 팩터에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SGDN은 유저와 아이템 인터랙션 뒤에 숨겨진 레이턴트 팩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설명 가능한 리뷰 기반의 레코멘데이션을 위해 제안이 되었고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Disentangled Graph Learning 모듈과 Intent Aware Contrastive Learning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레이팅 그래프를 그 팩토라이즈를 했고 거기로부터 유저 아이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포지티브와 네게티브 샘플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